안녕하세요. 강남 푸른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집으로 사회불안 장애와 사회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수줍음은 병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수줍고 내성적이지만 대인관계나 일상생활 그리고 직업적 영역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남들 앞에 설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긴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발표할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발표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얼굴만 봐도 얼굴이 막 빨개져서 취직 자체를 못하거나, 아니면 취직에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또 식당 등에서 음식이 잘못 나와도 컴플레인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착취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수줍음과 내성적인 그런 측면이 내 삶에 굉장히 큰 지장을 줄 때 수줍음을 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상황, 즉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불안을 사회불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불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타고난 유전적 기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좀 상당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의 경험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좀 안 좋은 일을 겪거나 그런 일을 트라우마처럼 겪어내고 나서는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각인되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사람들 자꾸 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사회불안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략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줍음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사람에 따라서 유전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질병의 수준으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불안은 다들 가지고 있지만 스펙트럼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사회불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병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줍다, 내성적이다, 소심하다 라는 말은 그 이면에 꼼꼼하다 혹은 부드럽다, 배려심이 있다 이라는 등의 장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성들이 꼭 병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사회불안 장애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불안이라는 것이 결국 병적 수준에 이르러서 내가 행동 패턴이나 인지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도 많이 생기고 내가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여러 이유로 꺼리고 회피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고립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에 과도하게 휘둘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나의 외모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사회불안 장애 진단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요. 타인에게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이 항상 공포나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황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불안 장애의 진단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대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사회불안 장애가 있다는 말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불안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발표 불안이라든지 사람을 피하는 대인 기피, 눈만 마주쳐도 불안한 시선 불안,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삼키는 소리 때문에 혹시나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의 불안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더 극단적인 형태로는 우리가 흔히 일본 용어이긴 한데 히키코모리라고 방에서만 계속 지내게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사회불안의 한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들어본다면요. 아무래도 유병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숙성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관점과 행동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 장애라는 것은 이런 관점과 행동 패턴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에게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성격 장애로 진단을 합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요. 비판이나 거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타인이 자신을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그런 관계 맺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놀림받거나 모욕받거나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피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진단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회 불안 장애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경계가 좀 다소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청소년기에 시작되어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문제고 내가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은 회피성 성격장애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시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한번 나의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평생 유병률을 봤을 때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한 1% 내외 정도로 나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사회불안 장애와 사회불안이 명확하게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사회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본다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은 당연히 후주금을 가지고 있고 내향적인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다분히 스펙트럼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유명한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의 무대 뒤의 모습을 보면 긴장을 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것만 봐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재된 사회불안이라는 것은 다들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유전자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불안 장애는 또한 다른 질환과의 교집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울증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또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같은 여러 가지 불안장애와 함께 병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혼자서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장애와도 관련이 많다고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감별하고 또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불안과 사회불안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회불안이라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